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 기반의 모바일 GIS 컬렉터인 집복캣을 발표하게 된 망고 시스템의 김근배라고 합니다. 제가 긴장을 지금 좀 많이 해서 처음이라서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집복캣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집복캣은 지오포켓의 약자로 공간을 주머니에 담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복캣은 모바일 공간 데이터 수집 도구로서 지오 서버를 통해서 모바일 환경에 공간 데이터를 수집 및 편집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 등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집복캣 앱을 활용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공간 데이터를 수집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복캣에서 수집된 공간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각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이나 시각화를 통해 지도로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복캣에 사용된 기반 기술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집복캣은 하이브리드 앱으로서 아이오닉, JS, 아파치 코르도바 등과 같은 하이브리드 앱 개발에 뜻하는 오픈소스 기술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간단히 지금 설명하자면은 아파치 코르도바는 HTML, CSS 및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된 모바일 앱 그리고 단일 코드 기반의 멀티 플랫폼을 타겟으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프레임워크는 이런 코르도바를 기반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앱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앵귤러 JS는 싱글 페이지 앱을 만들 때 반복되는 코드와 복잡한 코드를 줄이고 테스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자바스크립트 MVC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다음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구성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앵귤러 JS 등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UI는 아이오닉 프레임워크 jQuery, 그리고 웹은 오픈레이어스, 그리고 코르도바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들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코르도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 중에 DBMS와 연동을 할 수 있는 JDBC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포스트그레스QL이나 포스트 GIS 등과 같이 연동을 하고요. 그리고 지오 서버와 데이터를 편집할 때 WSFST 방식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집복캣 앱은 앱스토어를 통해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집복캣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집복캣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중이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식생이나 건축물, 그리고 이동하는 경로나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맛집이나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이런 공간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집한 데이터들을 웹 시각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하고 시각화하여서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공유한 사용자들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앱의 익스텐트를 저장할 수 있는 북마크 기능과 그리고 현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오로케이션 기능 그리고 거리 및 면적을 측정하는 편의 기능들을 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집복캣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버전인 컬렉터4 에브리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리엄 버전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용자들이 공개된 지오 서버 URL을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버전인데요.
지오 서버 URL을 등록하고 그 레이어 지오 서버 안에 등록되어 있는 레이어들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오 서버 URL을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지폭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앱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해서 샘플 지오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앱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집하고자 하는 레이어가 등록되어 있는 지오 서버 URL을 등록해서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오 서버 정보는요,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해서 DBMS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내부의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에디트와 딜리트 버튼으로 지오 서버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오 서버를 앱에 적용시키고자 하면은 그냥 저 서버를 터치하면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지오 서버 안에서 레이어를 불러오는 방법인데요. 애드 레이어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저 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과 같이 지오 서버 URL, 지오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레이어들을 추리고 이 레이어들 중 자신이 수집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지도에서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를 피처를 선택하게 되면 피처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는 레이어의 스타일을 지정한 체크박스인데요. 지오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스타일로 레이어를 불러보자 하면은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되고, 그냥 랜덤으로 불러온다고 하면은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않고 레이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러온 레이어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기능인데요. 레이어 추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하는데 이 레이어는 지도상에 있는 레이어만 추출이 되고요. 그리고 에디트 줌 레벨이라고 이런 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레이어를 수정할 때 WFS-T 방식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서 WFS 레이어로 지도상에 표출이 됩니다. 이렇게 WFS 레이어 표출이 되면은 데이터가 크다 보면은 되게 데이터 로딩이 되게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줌 레벨 지도가 어느 줌 레벨 이상 되면은 레이어가 보이게 하는 그런 줌 레벨을 지정하는 거고요. 첫 번째 디폴트로 일단 되어 있는 거는 현재 지도의 줌 레벨이 되어 있고요. 그보다 크게 하면은 더 확대된 지역, 그리고 작게 하면은 더 축소된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줌 레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과 같이 피처를 추가, 수정, 삭제, 그리고 수정을 종료하는 버튼들을 가지고 피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처를 정보를 확인하고, 피처를 선택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맨 아래에 모디파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속성 정보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어의 위치나 그리고 그 지정한 에디트 줌 레벨, 그리고 레이어를 삭제할 수 있는 레이어 발견인데요. 앞에 보이는 버튼을 활용해서 이렇게 레이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하는 편의 기능인데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은 핸드폰에 위치 수집 동의 그런 확인창이 뜨는데, 그걸 동의하시면은 자신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신이 지정하고 싶은 맵 익스텐트를 지도에 보이게 화면에 보이게 한 다음에 애드 북마크를 해서 이 익스텐트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 싶은 지점이나 또는 수정 중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은 지점을 노트나 이런 거는 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아이콘이 뜨는데 이런 버튼들을 활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버전인 컬렉트4 지오 프로젝트인데요. 이 버전은 로그인을 해서 지오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근데 이 버전이 지금은 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돼서 9월이나 10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오 프로젝트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앱에서 직접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는 방법인데요. 아이디는 이메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분실했을 때 이메일을 날려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스북 API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설정 부분입니다. 프로젝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지오 서버 URL을 등록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지오 서버 URL을 등록하는 설정이고요. 그리고 에브리온과 좀 다른 점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있는데요. 공개된 지오 서버 URL만이 아니라 다른 지오 서버도 가능해서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 테스트 커넥션을 하면은 커넥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지오 서버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할 대용 지도를 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포켓에서는 망고 맵 그리고 뷰월드 맵, 오픈스트리트 맵을 배경 지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Add 프로젝트 버튼을 통해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추가한 지오 서버를 선택하고 그 안에 있는 레이어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도를 선택하고 맵의 첫 익스텐트를 지정을 한 다음에 사진 같은 썸네일을 저장해서 프로젝트 정보와 첫 화면에서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디폴트로 앱에서 제공하는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참여인데요. 프로젝트를 먼저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all이나 mine 같은 셀렉트 박스에서 값을 설정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all은 모든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거고요. mine은 현재 자신이 사용자가 속한 프로젝트만 나타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해서 자신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은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프로젝트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참여 신청을 누르게 됩니다. 참여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참가를 하겠냐고 뜨는데 참여 신청을 하더라도 프로젝트 관리자가 승인을 해줘야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가 되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이나 편집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설명드렸던 에브리온과 같고요. 좀 추가된 점이 있다면은 속성 데이터 안에 피처의 속성 데이터 안에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앨범에서 불러와서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생성자의 공유 설정에 따라서 해당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가 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가 비공개로 설정이 되면은 다른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프로젝트에 속한 사람들한테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도가 IAO닉을 주로 사용해서 앱을 개발하였는데요. 주로 사용한 플러그인과 컴포넌트 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르도바에서 지원하는 플러그인 중에 지오로케이션, 그리고 핸드폰의 내부에 파일을 센서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플러그인, 그리고 따로 메일 앱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 앱 자체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샌드 이메일과, 그리고 인터넷 앱 환경에서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 수 있는 인앱 브라우저 플러그인, 그리고 사진 촬영과 앨범에서 사진을 가져올 수 있는 카메라 플러그인, 그리고 아까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듯이 DBMS와 연동을 하게 도와주는 JDBC 플러그인 등이 사용되었고요. 아이오닉 컴포넌트는 이런 UI적인 요소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것 앞에 보시는 것 말고도 모달이나 팝업, 그리고 아이콘 등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앱에서 사용한 플러그인이나 컴포넌트 말고도 많은 플러그인이나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런 코르도바나 npm, 그리고 GitHub, 그리고 아이오닉과 같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플러그인이나 컴포넌트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Node.js를 통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 예시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속초에 여행을 친구가 갔다 왔는데, 이번 발표를 위해서 계획을 거의 짜지 않고 이동 중에서만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데이터도 추가하고,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데이터를 다시 추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같이 간 친구는 되게 처음에는 화를 많이 냈는데 계획을 별로 없이 가서, 네, 그래도 쉬는 시간 없고 안 먹는 시간 없이 해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공간정보 수업 모듈의 모바일 공간 데이터 수집 도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업 모듈 중에서도 야외 수업 중에 소음을 측정해서 기록한다던가, 아니면은 생태 환경을 조사해서 기록한다던가 그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지포켓에서 이제 앞으로 앱 사용자들의 리뷰를 굉장히 많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그리고 앵귤러 버전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제가 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앵귤러 1밖에 출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앵귤러 4까지 나왔어요. 문제는 앵귤러 2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앵귤러 버전이 업데이트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앵귤러 2가 앵귤러 1보다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보완된 점이 되게 많아서 앱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면은 앵귤러 버전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G포켓 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그 발표하신 게 일종의 현장 조사 지원 시스템 같은 모바일 현장 조사 지원 시스템인데, 기존의 오픈소스 그
쪽에서 보면 네. 하얀 시장이 참여하고 있는 지옥 아파트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마리아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 기시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그런 프로젝트와 이 지포켓의 차이는 뭔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접하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같이 수집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게 차이가 사용자 관리 측면이나 네. 권한 관리와 사용자 관리. 네. 오픈 데이터 키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까 그 서비스 맵 중에 망고맵이라고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망고맵은 망고 시스템의 맵이에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망고맵의 맵이에요? 망고 시스템의 네. 그 망고맵은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거여서 망고 시스템의 맵이면 망고 시스맵이라고 해야 돼요. 네. 그 망고맵 유명하면서 네. 대표님이 잘 안 알려주셨나요? 제가 망고맵이 사람입니다. 오, 멋있어. 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없으면 우리 김근배 연구원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